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무원 인기는 20년 한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사인 웨이브를 그린 듯 합니다. 지금은 낮지만 10년 후는 다시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동안 공무원 인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공무원 인기가. 그래서 공무원 준비한 사람도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줄었다는 것은 경쟁률이 의미하죠. 경쟁률이. 이제 작년까지 경쟁률이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내리막. 2024년까지. 공무원 인기가 가장 높았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2010년, 2011년 이때입니다. 지금하고 경쟁률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참 높았던 시절. 그러다가 계속 꾸준하게 내려오더니 지금은 한 21대1 정도 됩니다. 평균. 높은 지역은 높고 낮은 지역은 낮습니다. 뭐 공무원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붙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커트라인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 높았을 적하고 지금하고 커트라인 차이는 크게 이제 다를 게 없어. 합격하기 힘든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인기 직렬. 보통 구공모직 인기 직렬이 1교출입니다. 1교출. 1교출이 무슨 말이냐? 자, 일반행정, 교육행정, 출입국 관리지.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1교출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굉장히 인기 직렬이라서 항상 지원자가 많아요. 보통 인기 직렬 여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은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좀 준비합니다. 많이 준비해요. 그래서 컷타임도 높아요. 교육행정도 여자분들이 많이 준비해요. 출입국 관리도 여자분들이 많이 준비해. 반면에 이제 교정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교정은 10대 1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경쟁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올해를 기점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를 좀 기준으로.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사기업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사기업 시장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기업에서 직원들을 많이 정리하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많은 이제 사기업 다닌 직장인들이 이제 회사 밖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회사에 버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뭐 사기업 같은 경우 이제 한 40대 중반? 그 나이 때 나온 분들 많아지죠. 근데 나와서 뭐 할 겁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채용시장 보면 정규직 채용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뭐 계약직도 많고 좀 인턴도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 왜 기술직은 사람들이 안 오려 할까요? 몸만 조금 힘들면 돈벌이 괜찮은데. 아니 근데 기술직이 왜 괜찮죠? 공무원 기술직이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은 기술직을 하더라도 저기 공무원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일반 기술직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기술직. 그러니까 저분이 얘기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분은 공무원 기술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산업의 기술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장 들고 이제 뭐 기계 배우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 오냐 하냐면 일단은 잘 안 가르쳐주죠. 일단 그 기술을 마스터 하신 분이 쉽게 안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그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보통 힘들게 배웠거든요. 고생해서 배웠는데 자신도 이제 고생해가지고 총총 바쳐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쉽게 안 가르쳐주죠. 그리고 보통 이 기술 일이 좀 힘들어요, 여러분. 배우고 나면 이제 뭐 평생 돈 벌 수 있고 뭐 고용 걱정 없는데 문제는 저 일이 좀 위험한 것도 많아요, 기술 쪽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산업 현장이 좀 일을 오래 해야 되고, 아무래도 깔끔한 환경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거기다가 저런 기술 쪽 일하는 분들이 좀 성격이 좀 거칠어요. 다혈질이 많습니다. 저 기술 분야 일하는 이제 남자분들, 나이 좀 있는 분들 중에 점잖은 분들 많이 못 봤어요. 보통 다 욕을 시작하죠. 입이 굉장히 거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기업도 분위기가 안 좋고 올해 채용 시장도 어둡기 때문에 분명히 공무원 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사기업 채용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안 좋을 거예요. 거기다 알바 시장도 안 좋아. 알바도 요즘에 일자리가 별로 없어. 좀 쿠팡으로 이제 먹고 사신 분도 많거든요. 쿠팡 일자리 하나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고용 걱정 없고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고 그런 메리트가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죠. 공무원은 뭐 경기를 안 타잖아. 사기업은 경기를 타지만 공무원은 뭐 예나 지금이나 정년 보장되고 월급 제때 나오고 호봉 차고 이건 변함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올해 연봉이 도입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연봉이 깎이는 것도 있습니다. 뭐 상이나 성과 깎이는 것도 있어. 근데 직원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 왜냐? 지금 뭐 월급 좀 깎인다고 나가면 갈 데가 없거든 이게. 그거 알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복지가 더 줄여도 뭐 빚만 안 하고 그냥 다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어차피 한 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호봉이 쌓이고 진급도 하니까 월급이 꾸준하게 오른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엔 작지만.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확실히 공무원이 나을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이 이제 보수 규정을 좀 바꾸겠다고 이제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공무원 월급을 300만 원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신인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제 월급이나 어떤 수당 같은 거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이제 근무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과 근무, 시간의 근무죠. 지금 현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근무 수당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근무 수당이 이제 인정된 시간이 최대 50시간이죠. 근데 이걸 이제 바꿔서 100시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공무원 어떤 그런 금전적인 부분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엄청 좋아지지 않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뭐 공무원 쪽으로 이제 시험 보려고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의 제 생각이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뒤에 올라가는 게 공무원 대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직업이 상대적으로 박살나서 그런 거 아닐까. 뭐 그 말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공무원 대우가 좋아진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말한 대로면 공무원 대우 조금 좋아지는 거 있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다른 직업이 안 좋아진 것도 있죠. 다른 직업이. 일단 지금 사무직 같은 게 워낙에 차이가 안 나죠. 사무직. 특히나 문과생들은 공무원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문과 졸업하신 분들.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사학, 철학. 그래서 원래 공무원 시험 쪽 보면 문과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과생들, 뭐 영문학과, 국문학과, 국제통상학부, 그리고 이제 일문학과. 제가 예전에 경찰 시험 봤었거든요. 2010년대. 그때도 저랑 면접 스터디 하신 분이 다 문과였어요. 다 문과. 과도 기억이 나. 국제통상학부 한 명, 영문학과 한 명, 그리고 경제학부 한 명, 그리고 법학과 한 명, 그리고 경찰행정학과 한 명. 다 문과죠, 문과. 옛날에도 문과 완전히 뭐 다 보였거든, 공무원 시험에서. 왜냐면 그때도 문과 취업이 안 됐거든, 2010년도에.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한 3년 동안은 기업에서 대조 공채가 많이 없었습니다. 문과생도 많이 안 뽑았어. 그래서 문과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공무원 시험 좀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좀 풀리면서 지원자가 감소했는데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과 졸업하신 분들 굉장히 암울하죠. 금융 쪽도 많이 안 뽑고, 그리고 일반 사기업도 문과생들 거의 안 뽑으려고 하고, 일반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조 공채에도 사무직을 뽑는 게 아니라 사무기술직을 뽑아요. 사무기술직.
엔지니어. 보통 엔지니어 계통은 이제 전공을 따지죠. 전화기. 문과생들은 거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삼성, SK 같은 산업 뽑아도 이제 공대생만 뽑지 문과생들은 안 뽑아요. 거의 안 뽑아요 이게. 근데 지금도 문과 졸업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단 말이야. 눈을 낮춰가지고 뭐 중소기업 같은 데 가려고 해도 중소기업도 요즘에는 사람 많이 안 뽑아요. 그 소수 정유업을 운영합니다. 중소기업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2명 쓸 거를 1명 써서 이제 돌립니다. 그래서 아무나 막 뽑겠다는 게 아니라 기한 뽑을 때 제대로 된 사람 뽑으려고 많이 가려요. 그래서 요즘엔 중소기업도 뭐 대조자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간다 볼 수 없어요 이게. 예. 여러분들 사람이나 워크넷 같은 데 보시면 뭐 사무직 채용이 있잖아요. 보통 중소기업은 대조 채용을 잘 안 하거든. 보통 일반 사무직이라고 하면 전문 대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큰 중소기업 아닌 이상은. 근데 그런데 지원자를 보면 전문 대졸보다 대졸이 더 많아요. 석사도 있고. 보통 중소기업 이제 사무직 채용하는 거 보면 1명 아니면 2명이야. 많이 안 뽑잖아요. 근데 지원자가 100명이 넘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눈을 많이 낮춰요. 요즘 문과 졸업하고 난 대기업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인서울 나오신 분들도 요즘에는 중소기업이면 들어가겠다 그래. 문과생들은. 근데 그 중소기업도 요즘에는 채용을 많이 안 해요. 뭐 중소기업도 못 들어가면 사실상 문과 전공 써먹을 길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시험 쪽으로 좀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공무원 시험 다시 박터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네, 열심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 나쁜 직업 아닙니다. 괜찮은 직업이에요. 큰 욕심 안 가지고 일하면 이만한 직업이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 들어가신 분들도 너무 불만 가지지 말고 참고 잘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